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숨은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엽동물원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 오늘은 뒤에 있는 동물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주제 예측이 좀 힘든데요. 네, 아마 처음 보시는 동물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좀 독특한 이색 동물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과학관엽동물원 하면서 웬만한 동물은 이제 다 알겠다 싶었는데 네. 아직도 모르는 동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뒤에 있는 동물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바로 이 뒤에 있는 동물이 지금 최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동물인데요. 네. 흑백목도리 여우원숭이라는 동물입니다. 이름이 정말 좀 목도리를 길죠? 차고 있네요. 예. 네. 네, 저는 털이 너구리 같기도 하고 약간 여우 같기도 했는데 원숭이 종류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 알콩이와 달콩이라는 이름의 수컷과 암컷 한 쌍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네. 이 유럽의 한 동물원에서 한국으로 온 뒤에 한 5개월 정도 적응 기간을 거쳐서 얼마 전에 일반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와, 네. 그럼 국내에서는 처음 보는 동물인 건데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원숭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여우 네. 원숭이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흑백목도리 여우 원숭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종입니다. 네. 몸 길이가 보통 50에서 60cm가 넘고요. 꼬리가 이 보시는 것처럼 몸 길이만큼 길게 발달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이 원숭이가 영장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무 위에 둥지를 짓는다는 겁니다. 네. 다른 원숭이의 경우는 대부분 한 번에 새끼를 한두 마리 정도 낳는 편인데요. 네. 이 흑백목도리 여우 원숭이는 보통 3-4마리, 많게는 6마리까지도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들이 보통 새끼를 품에 안거나 업고 다니는데 너무 많아서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둥지를 들고 여기서 새끼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네, 나무에 둥지를 트는 원숭이라니까 정말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생김새만 봐도요, 저희가 네. 한 번에 못 알아본 것처럼 원숭이 같지가 않고요. 네, 그렇죠. 이 여우원숭이라는 이름의 뜻이 알고 보면 이 라틴어의 유령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유령이요? 네, 특히 흑백목도리 여우원숭이는 숲속의 유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밤에 마주치면 눈동자가 빛을 반사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유령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지난해에는 할로윈데이를 맞아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온라인판이 유령과 가장 닮은 동물을 뽑았는데 이 원숭이가 1위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좀 무서워 보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숲속의 유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울음소리 때문입니다. 먼저 어떤 울음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약간 새소리 같기도 하고요. 정말 특이한데요? 네, 네, 맞습니다. 밤에 들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방금 들으신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경계심을 아주 강하게 나타낼 때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 흑백목도리 여우원숭이는 이렇게 서너 가지의 다양한 소리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를 위협을 합니다. 이 울음소리가 보통 1km 밖까지 아주 크게 울려 퍼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국내에 들어온 알콩이와 달콩이가 한 번씩 너무 크게 울어서 이 사육사들은 물론이고 다른 원숭이들까지 굉장히 놀라게 한다고 합니다. 네.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독특한 동물인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이번에 처음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럼 세계적으로도 좀 희귀한 동물인가요? 네, 이 여우원숭이 같은 경우는 인도양의 섬나라죠. 이 마다가스카르 지역의 열대우림에 주로 서식을 합니다. 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과거 화폐에도 등장할 만큼 이 국민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동물인데 현재는 심각한 수준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사이테스 원으로서 만약에 저희 사람들이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수단으로 이 서식지에 들어갔을 경우에 가장 이 영장류과에서 1순위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주 각별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 동물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네, 지금도 야생에서는 흑백목도리 여우원숭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는 물론이고 서식지 파괴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한 20년 안에 개체수가 80% 이상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네요. 우리가 어쩌면 못 보고 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만큼 이번에 들여온 한 쌍도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흑백 목도리 여우 원숭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럼 또 다른 이색 동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색 영장류를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조류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네. 화식조라는 동물 들어보셨나요? 화식조요? 어.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약간 예. 공룡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낯선 이름이죠. 이 화식조가 호주 북동부 지역에만 사는 동물입니다. 네. 조류지만 날지 못하는 새인데요. 네. 이 정확한 영어 명칭은 카수아리라고 어. 불리고요. 이 목 부분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이 보랏빛의 피부와 붉은색으로 이렇게 밑으로 늘어진 살갗이 마치 불을 삼키는 것 같다 해서 이 불을 먹는 새 화식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색이 굉장히 좀 이쁘기도 하면서 뭔가 좀 무서운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화식조는 덩치도 굉장히 큰데요. 타조와 에뮤 다음으로 이 현존하는 새 중에 세 번째로 큰 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높이가 보통 1.5에서 1.8m에 달하고요. 암컷 중에는 키가 2m까지 자라는 오.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생김새만큼 성격도 굉장히 공격적인데 2004년에는 세계 기네스북에 가장 위험한 새로 오르기도 오, 했고요. 네. 이 때문에 이 킬러버드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호주에 가면 길거리에서 화식조 주의라는 표지판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네, 아까 화면을 보니까요. 그 이름만큼 머리 위에 달린 뿔이 되게 무섭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화식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투구라고 보통 부르는 이 일종의 벼십니다. 네. 네, 이 단단한 각질이 이렇게 층층이 쌓이면서 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이 화식조가 성숙하면서 나타나는 뭐 단순한 2차 성징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이 먹이를 찾아서 덤불을 해칠 때 쓰거나 또 무기로 쓰기 위해서 이런 뿔이 발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무게는 가볍다고 합니다. 네. 약간 뿔같이 보이지만 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뭔가 초식 공룡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화식조를 새와 공룡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부르는 그렇군요. 경우가 많은데요. 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발가락입니다. 네. 이 화식조의 발에는 크고 날카로운 발톱이 3개가 나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발가락이 네. 보통 한 10cm가 넘고요. 오. 또 발톱도 와, 아주 정말 크네요. 네, 길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식조가 적을 만나면 보통 이 발을 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네. 이 발톱을 이용해서 상대를 찌르거나 배를 갈라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네. 마주치면 안 되겠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새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화식조가 하지만 원주민들에게는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이 화식조가 모든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키기 때문에 네. 배설물을 통해서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호주 원주민들은 화식조를 그래서 밀림의 농부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무섭기만 한 건 아니고 사람에게 도움이 주는 그런 일도 하는 거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볼 동물은 어떤 네, 동물일까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우선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동물인데요. 저 큰 네, 맞습니다. 지금 검정색 동물 헤엄치고 말씀하시는 있는 거죠? 네, 어떤 동물처럼 보이세요 혹시? 상어 아닌가요? 네, 상어? 지느러미가 약간 상어류 같아요. 네, 이 상어와 가오리를 합쳐놓은 것 같은 이 모양인데, 가오리요? 네.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네.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이 바로 수구리라는 동물입니다. 아마 오.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으실 네. 거예요. 네, 네. 처음 들어봐요. 특히 이 지금 보시는 그 종은 목탁수구리라는 동물인데요. 이 오. 어면이 이 가오리류의 바다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군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은 넓적한 가오리 같지만 몸통 뒷부분을 보시면 이 상어와 같은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가 있는데 실제로 이 상어처럼 샥스핀의 재료로 쓰이는 지느러미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야생에서 이 물고기를 잡으려는 시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수구리 같은 경우도 물론 이렇게 사냥이 포획이 허용된 나라도 있지만 네. 이 공식적으로는 앞서 보신 동물들처럼 굉장히 멸종 위기 취약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어서 보호가 필요한 종인데요. 물고기를 잡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목탁수구리의 경우는 등에 뾰족한 지느러미가 나 있고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또 네. 덩치가 큰 만큼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그물에 잡혔을 때 다른 물고기를 해치거나 이 어부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뭐 크게 어획을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획에 대상이 그렇군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수구리 보니까 정말 상어랑 그 가오리를 절반 반반 정확히 섞어놓은 네네네.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보니까 흑백 목도리 여우 원숭이, 뭐 화식조, 수구리까지 만나봤는데
과학관측동물원에서 이제 이런 이색 동물을 좀 다뤄보면 또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